복근.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유진이고요. 현재 키가 172에 시합 체중 지난 리저널 기준 70 나왔습니다. 다시가 이런 거 괜찮다. 네. 70kg 정도. 200 가지고. 리저널 대회에서의 성적하고 그 이후에 계획된 시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리저널 이번에 NPC 내추럴 서울에서 클래식 피지크 체급 2위, A조 2위 했고, 그리고 이제 피지크는 그랑프리 했습니다. 그랑프리 오버롤 하고, 지금 이제 추후에는 다음 7월 26일에 열리는 NPC 코리아 그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클래식 피지크에서 체급 2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1위를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체급 1위는 그 마선호 선수. 체급 1위를 하고요. 마선호 선수가 그러면 네, 그랑프리. 그랑프리까지 하셨는구나. 네. 와. 당연히 뭐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피지크 선수들에 대한 그 다리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약점은 맞지만 내가 그렇게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여자 다리는 아니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클래식 나가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다. 네. 체형적으로 피지크이기 때문에 피지크를 나가는 것 뿐이다. 이런 걸 좀. 물론 이번에 7월에 제가 프로를 정말 열심히 해서 희박한 확률로 획득을 한다면 저는 바로 9월에 열리는 AGP에 참전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시아 그랑프리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내추럴 대회는 아닌 네. 걸로. 예, 그렇죠. 네. 내추럴 프로 대회는 아직까지는 개설이 크게 안 된 상황이니까 프로들을 먼저 모집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운동 경력은 제가 지금 이제 뭐 다른 분들 운동 경력 물으면 전에 태권도 막 이런 거 섞으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저는 초등학교 때 태권도 한번 빼고 헬스로만 12년을 했습니다. 17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28살까지. 네. 잠깐의 공백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때도 나름대로 프리웨이트나 이런 걸로 채워왔기 때문에 거의 꽉 찬 12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지 않았는데 운동 경력이 12년이나 되시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운동 분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운동은 지금 저는 5분할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5분할인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5분할 너무 이제 돌아오는 텀이 기니까 가슴 운동할 때 3두, 등 운동할 때 2두, 어깨 할 때 하체 전면이나 후면을 하나씩 놓고 팔 할 때 등을 또 당기고 이렇게 약점을 보완하는 걸 하나씩 더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그 5분할의 약점을 좀 극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분할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약점을 더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거구나. 5분할 생 5분할 다 가고 거기에 좀 볼륨이 오히려 더해지는 방식으로. 그러면 주 6일 정도 운동을 하신다고? 저는 지금 주 7일 운동을 다. 7일. 와,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이제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듣는 얘기인데 너는 다이어트 하는데 별로 안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체지방이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전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그 배고플 때 수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생각보다 몇 조각 안 집어 먹어도 되게 이렇게 포만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박을 먹고 그 배고플 틈이 없게 짧은 텀으로 계속 먹어주고 식단을 쪼개서.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먹는 거에 대한 큰 욕심이 BCG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더더욱 좀 더 쉽게 가지 않나. 시즌이랑 BCG의 차이를 굳이 들려면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양이랑 종류밖에 없어요. 닭가슴살 먹는 거 원래 BCG에도 거의 똑같이 먹거든요. 네, 당연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추럴 대회라는 것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과연 얘네들은 그 어떤 익스트림 보디빌더들과 달리 케미컬을 사용하는 익스트림 보디빌더들과 달리 그런 거를 하나도 안 사용한 선수들의 어떤 정점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참가자가 당연히 라이프타임 내추럴로 맞다고 저는 국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기준이 과연 5년을 할 것인가 10년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더 이렇게 그 내추럴 대회에 침범할 여지를 열어주거든요. 사실상 다들 알다시피 도핑 검사를 통과하기는 꼭 라이프타임 내추럴이 아니어도 통과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좀 대회 측에서도 정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약물 사용자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약물을 사용하고 일단 근육을 한번 늘려놓으면 뭐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뭐 벌크업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장시간 쉬어서 몸이 줄어들었다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또 금방 다시 몸을 올릴 수가 있듯이 약물을 사용해서 먼저 몸을 근육량을 늘려놓고 그거를 채우는 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먼저 채워놨던 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올림피아의 이런 유명 선수들이었던 은퇴 선수들이 약물을 그만두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일반인보다는 몸이 큰 거를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쵸, 그런 것도 충분한 예가 될 수 있죠. 네. 네. 그 저번에 빅리 코치님도 얘기하셨듯이 그 피지크라는 종목에 한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크기 차이나 이런 것들을 심미성이나 비율 같은 걸로 커버를 할 수 있는지를 뭔가 확인해보고 싶은 네.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도 과연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좀 큽니다. 호기심과 도전의식. 네. 제가 여태까지 많은 바디빌더 분들 운동선수를 봤지만 이유진 선수처럼 옷을 입었을 때와 벗었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굉장히 오히려 그게 피규어스럽고 되게 매력적입니다. 딱 탈의를 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선이나 데피니션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선수가 저는 실제로 무대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진짜 지난번에 트포이 머슬 라디오에 나갔을 때보다 거의 많이 인지도가 좀 단시간에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나 이런 걸로도 레슨 문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도자 경력이나 어떤 누군가의 체형을 분석해서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케어를 해준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12년간 제 경험으로 완전히 맨몸으로 부딪혀서 익힌 어떤 노하우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레슨을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운동이 좀 되고 뭐 한 3, 4년 했는데 내가 정책이고 어떤 색다른 어떤 이 선수의 뭔가 방법이나 팁은 없을까? 이런 접근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근력이나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게 없는 사람을 제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미 있는 사람 상태에서 왜냐면 제가 실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의 노하우를 조금 뽑아갔을 때 다이어트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PR, PTH PR 중에 가장 솔직한 게 아닌가. 네, 본인이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네. 짚어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조목하게 참 말씀드린 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제 트포이라는 이런 대형 보디빌딩 채널에서 대형. 네, 얘기하고 싶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가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추럴 선수에 굉장히 내추럴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수식어가 굉장히 붙기 때문에 약물 사용자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약물 사용자 자체를 어떤 혐오하거나 비난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기가 수업하고 있는 어떤 일반 대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위험성을 속인 채 약물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혹은 속이고 제자든 본인이든 속이고 내추럴 대회를 나오거나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저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본인이 선택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머슬 라디오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불법은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는 비난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하거나 일반 대중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아니면 제자들한테 약물을 시킨 다음에 내추럴 대회에 내보내거나 본인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추럴 대회에 나오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을 싫어한다는 점을 좀 명확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유진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